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방금 전에 용도지역 배웠죠? 자, 용도지역은 전국도 전부에 대해서 용도가 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역이 딱 지정됐어요.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뭐 농림지역이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딱 지정돼서 땅의 쓰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은 여기가 건물이 주택이 막 들어서는 지역이잖아요. 여기도 주거지역이에요. 주택이 들어서요. 근데 주택이 들어서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주택이고 이게 상업적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상업적이다. 그럼 상업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물이 높게 막 밀집되게 올라가거든요. 자, 이 지역이 상업적입니다. 그러면 상가들이 막 들어서겠죠. 상업적에 이렇게 딱 들어서서 건물들이 막 올라가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건물이 밀집되고 높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밀집되고 높게 올라가는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우려가 높죠. 그러니까 화재 예방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또 별도로 방화지구 이렇게 지정해요. 그러면 방화지구가 지정되면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지금 상업적이잖아요. 상업적이니까 상업에 맞는 용도로 건물을 짓고 건폐 용도 적용해 짓지만 여기서 지을 때는 이 안에서 건물 지을 때는 목조구조 같은 거 지게 설치가 되면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에 타니까 대형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화지구를 딱 지정해서 여기에다가 건물 지을 때 이 지역에서 방화지구에서는 건물 지을 때 주요 구조 외벽을 화재 견딜 수 있도록 내화 구조로 대라. 용도지역은 이런 용도지역은 그런 특정한 기능이 없거든요. 일반적인 용도를 중심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래서 그에 맞는 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자 이런 화재 예방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목적을 실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예요.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 종류를 나중에 이제 쭉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상업적이면서 여기는 방화지구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상업적의 제한을 받되 방화지구가 딱 지정되면 화재 예방이라는 규제가 또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용도적 제한이 강화돼요, 완화돼요. 자, 이것도 받으면서 또 추가 규제가 이루어지니까 강화되는 거잖아요. 용도적 제한이 강화돼요. 자,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어떤 특정 화재 예방이면 화재 예방. 그리고 또 여기는 높이를 제한하겠어. 여기가 높이를 또 제한하겠어. 그러면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건폐율 용적률이 있어서 건물이 높게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지역은 고도 제한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을 수 있는 최고 높이는 뭐 20m다. 그러면 여기다가 높이 제한하기 위해서 고도지구 이렇게 지정해요. 용도지역은 상업적인데 여기는 지금 용도지구는 방화지구이면서 고도지구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제가 여기는 상업지역이면서 고도지구, 방화지구다 그랬죠. 여기 높이 제한하는 것이 여기는 화재를 예방하기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될 수 있어요. 아까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면서 상업적 중복 지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용도지구는 끼리끼리 중복 지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은 상업적으로 이용하되 화재, 높이 다 규제를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의 제한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규제를 하는 것이니까 중복 규제가 이루어지니까 용도지역의 제한이 강화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지역은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이면 농사 짓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이 옹기종기 모여서 자, 이 지역이 농림지역인데 주민이 옹기종기 모여서 주거지 취락 지원을 해주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취락지구를 딱 지정해요. 자, 그래서 취락지구 지정해서 밖에 흩어져 있는 농가들 이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이제 취락지구를 딱 지정해주면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에서는 보전이 목적인 지역이지만 이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여기에서는 취락 지원을 위해서 여기서 들어와 살게 되면 건물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고 규제도 건폐 용도도 완화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용도 지역 위에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이때는 용도 지역의 제한이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여기는 이제 완화되잖아요. 그래서 용도지구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용도적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긴 하지만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의 제한이 더 오히려 완화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는 농림적인데 취락지구가 이렇게 지정돼 있잖아요. 또 여기가 경관이 있는데 경관을 보존하겠으면 경관지구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이 다 용도지역인데 여기 높이 제한하겠으면 고도지구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용도지구란 자 여기도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미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해서 건물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거, 이 지역에 지금 학교가 있고 또 주택가잖아요. 그래서 주거라든지 청소년 보호 등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 특정 시설의 입지, 뭐 유락시설이라든지 숙박 이런 거 들어서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 지정하면 이때는 주거 교육이나 청소년 보호나 교육 환경, 좀 학교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이때는 예, 특정 시설의 입지, 자, 위락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현재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지정되면 그런 시설 설치를 규제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자,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자,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 용적률, 예, 높이 등에 대한 이게 용도적이 있는 이유잖아요. 이런 용도적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2차적 규제예요. 지역 위에다가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 용도지역이라 한다면 용도지구는 지역 위에다가 필요한 부분에다 지정해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는 예, 용도지역은 내 땅이 어떤 용도지역에 속해 있는지는 토지연계획 확인서를 띄워보면 알거든요. 용도지역은 전국도 모든 땅에 다 지정돼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용도지구는 필요한 부분에다 지정하니까 예, 내 땅에는 용도지역은 있을 수 있지만 용도지구는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 용도지역은 있어야 되지만 지구는 필요한 부분에다가 예, 지정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용도지역의 제한을 이러이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요. 용도지역이 갖지 못하는 거잖아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거? 예를 경관이면 경관, 안전이면 안전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최근 이 용도지구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경관이면 경관, 안전이면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이걸 뭐라고 합니까? 라고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단어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건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고도지구 있고 취락지구 있고 경관지구 있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목적을 위해서 지역 위에다가 필요한 부분에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정한다. 자, 용도지구. 그래서 토지에 대한 1차적 규제가 지역은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 그리고 용도지구는 필요한 부분에다가 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 종류를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지정 목적. 자, 그러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제 관리기 내용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입니다. 자, 근데 용도구역은 센 놈이에요. 자, 용도구역은 자, 여기가 전부가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도지역. 자, 용도지역은 도관 농장에서 용도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딱 지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용도지역지구가 이미 있는데 자, 그와 별도로 용도구역이라는 걸 지정해요. 자,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용도구역은 3차적 규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용도구역을 정리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용도지역인데 여기에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인데 여기에 하천이 막 흐려서 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경관지구를 지정했어. 그럼 여기 지역은 녹지지역이면서 경관지구. 그죠? 근데요. 여기에다가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지정했어요. 그러면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 일부는 경관지구인데 여기에다가 그린벨트 이렇게 지정하면요. 용도지역 지구 이런 제한을 다 무시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그린벨트라는 이야기예요. 그린벨트. 그럼 그린벨트 안에도 지역지구가 다 지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지정해버리면 지역지구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이 그린벨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죠. 지역지구에다가 구역이 딱 지정돼 버리면 이런 구역이 지정되면 예, 그 구역이 정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역지구 제한을 세게 강화하더라도 세게 강화해. 근데요, 예를 들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요 놈은 겁나 좋은 거거든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좀 더 복합적인 토지용을 할 수 있도록. 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거예요. 대폭 완화해 줘요. 자, 예를 들면, 용도 지역제가 갖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나중에 용도 지역을 별 텐데요.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자, 또 주거지역도 나중에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된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 인천역이 있죠. 인천 중구의 인천 역사.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거든요. 그 인천 역사 지역이 현재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면 2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주적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여기는 이제 주거의 거주 용도로 필요한 건물이 들어선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인천 역사가 있는데 이게 낡은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드러내고요. 드러내고 새로 지어야겠어요. 그런데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면 여기에다가 복합 타운을 조성하고 싶어. 복합 역사를 짓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거도 문화도 업무도 관광도 숙박도 할 수 있는 이런 복합 역사를 짓고 싶은데 자, 그런데 용도지역제의 장점은 주거적이다 그러면 거주에 필요한 용도로만 짓지 나머지는 다른 시설들은 들어설 수 없다. 이게 이제 용도지역제가 장점이잖아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데 그 장점이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낡은 역사가 있는데 그 지역에 드러내고 새로 건물을 짓더라도 해당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복합 역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주거도 문화도 업무도 관광도 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딱 지정해주면 그때는 복합 기능을 갖는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말 그대로 규제를 최소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당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무시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정하는 걸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 좋은 거죠. 요 놈은 좋은 거야. 요 놈은.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딱 지정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수립돼요.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수립된다는 거예요. 인천 역사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딱 지정하면 여기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역은 지금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됐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수립됐으면 이 안에서 개발행위는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해당 지역에 용도지역이 있으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한다. 근데 따로 정하는데 이런 지역지구 제한을 세게 강화할 수도 있고 세게 완화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놈은 센 놈이다. 자, 그러면 지역지구, 이런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용도구역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종류에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뭐고, 시가 조정 구역이 뭐고, 이런 것도 배울 거예요. 그러면 지역지구 제한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종류에는 개도시 수입하자. 자, 개도시를 수입하자요. 개도시를 수입하자. 자, 그 개도시 수입이 뭐라고요?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용도구역이다. 자, 그럼 구역이라고 다 용도구역은 아닙니다. 용도구역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요? 개도시 수입이 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뭐가 수립된다고요? 계획이 수립된다고. 그러면 계획대로 그 안에서는 개발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입지규제 최소. 근데 이 구역도 계획도 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용도구역 개도시 수입.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용도지역 1번, 용도지구 2번.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는 게 지구. 자, 그리고 용도구역은 이 용도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게 3번.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를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용도구역에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 자, 이것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그린벨트 그러면 여기 서울시 용도구역도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 지구까지 배웠어요. 자, 지구. 자, 관리계획 내용을 지금 우리 용어 정리하고 있어요. 지구기사지 했죠? 자, 이 부분 용도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는
지구,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까지 배웠어요. 용어 정리한 거 지금.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자, 기반시설입니다. 자, 여러분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갖춰지지 않는 곳에 살고 싶어요?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야 땅 가격도 비싸고 또 삶의 환경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 살고 싶다는 얘기. 근데 기반시설이 뭡니까? 도시 형성의 기초가 되는 시설인데 시설을 다 기반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요런 시설이 도시 형성의 기초가 되는, 즉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되어지는 기반시설이다. 그래서 기반시설 종류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요, 지금 우리 국토계획 및 윤환법률의 용어 파트를 배우고 있는데, 자, 그러는데 시험에 용어 파트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요 분류예요. 분류. 이게 기반시설인데, 도시 형성의 기초가 되는 기반시설인데, 이 기반시설을 7개로 이렇게 나눠놨단 얘기예요. 교통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공간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유통공급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방제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보건위생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환경지초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을 7개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기반시설의 분류가 바른 것은, 자,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기반시설이 교통시설인지 공간시설인지 유통공급인지 이런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시험에 이게 용어 파트에서 제일 잘 나오는 용어라고 했는데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걸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안 되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 반복해서 보시면 지금은 당장 외우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나중에는 구분 충분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근데 교통시설은 자, 다만 제가 지금은 천천히 하도록 하고 교통시설은 마인드는 있어야지. 교통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눈에 들어오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통시설은 교통스러우면 교통시설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도로, 철도, 항만 다 공항, 교통시설이니까 교통시설이죠. 자, 그러면 주차장 한 번만 봐주시고 주차장, 주차장은 교통시설, 폐차장은 더러운 거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 자, 한 번만 이렇게 들어봐요. 자, 그리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예전에 우리 차량 검사 시설만 기반시설 했는데 지금은 면허시설도 우리 운전면허 있잖아요. 그것도 기반시설로 부릅니다. 근데 교통시설이죠. 자, 이것들 교통시설이다. 좀 주의할 거면 한번 살짝 들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간시설은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공간시설 그러면 휴식 공간. 자, 우리 도시민이 어디 가서 휴식해요? 도시민이 우리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뭐 만들어줘요? 공원, 이쁜 공원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또 광장도 만들고, 그죠? 광장이나 공원이나 녹지라는 게 푸르딩티 나무 힐링되고, 그리고 우리 숲길 같은 거 있잖아. 도심 안에. 그런 게 다 녹지예요. 자, 이런 광장, 공원, 녹지, 뭐가 이미지가 생각나요? 휴식이잖아요, 휴식. 그래서 공간시설은 휴식 공간, 그러면 돼요, 휴식. 아, 휴식이구나. 이런 게 공간시설로 묶여 있구나. 그래서 공간시설에 해당되는 게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그죠? 유원지. 그리고 공공공지는 쉼터예요, 쉼터. 그러니까 쉼터라고 그러니까 휴식 생각나죠? 자, 그래서 공간시설에는 휴식을 이야기한다. 휴식 공간,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이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통공급시설은 말 그대로 유통공급이에요. 자, 그럼 유통공급이니까 유통시설 나올 거 아니에요. 유통업무시설. 그죠? 공급이 뭐예요? 전기, 수도, 가스, 열공급. 다 이런 게 공급시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방송통신시설. 자, 방송통신시설도 통신 공급하는 거잖아요. 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 그래서 유통공급은 그런 이미지로 그리면 돼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나중에 이제 공동구를 배워요. 공동구.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만들어 놓은 지하 매설물을 우리는 공동구라 그래요. 흔히 지하 터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공동으로 수용시켜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공동구잖아요. 그럼 공동구도 유통공급시설이죠. 자, 그리고 이제 틀리기 쉬운 게 시장, 그리고 유류지하고 송유설비, 이것도 보내는 것이니까 공급시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가지고 이렇게 연상하면서 하나씩 접근하면 굳이 막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말고 녹셔리 공공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청사라든지 그리고 문화시설 나왔고 체육시설 나왔고 수련시설 나왔고 그죠? 자, 이런 수련시설 나왔고 그래서 좀 럭셔리한 거 공공문화체육 그 비슷비슷한 것도 뭐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인 기반시설이다. 그리고 방제는 뭐겠어요? 방제는 죄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자, 이것들 정리해주고 나머지 방방방 나오니까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리고 보건위생시설은 죽음 생각하세요. 죽음. 자, 보건위생시설은 죽음. 그래서 우리 장사시설, 그죠? 장사시설, 뭐 화장장이나 낙골당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장사시설, 장례시설 이런 것들 다 장사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자, 도축장. 자, 도축장도 기반시설입니다. 보건위생시설, 장사, 도축. 그리고 종합의료시설. 의료시설도 중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장사, 도축, 의료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다. 이렇게 이미지 그리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꾸 머릿속에 연상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시험에는 요게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기초과정에서는 처음 공부만 볼 때는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시고, 더러운 거 처리하는 것. 근데 요 시설이 이게 다른 데로 들어가면요, 왠지 그 시설 같아요. 자, 뭐 예를 들면 폐차장이 교통시설로 들어가면, 주차장, 폐차장, 교통시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또 재활용하고 하고니까 또 보건위생, 또 뭐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붙여놔도 맞는 것 같고. 그죠? 또 하수도도 수도가 있잖아요. 이 수도는 상수도인데 이 수도에다가 여기 하수도 딱 붙여놓으면 또 유통 공급 시설 같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환경 기초시설은 어디에다 붙여놔도 그 시설 같은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 환경 기초시설은 첫 번째 공부할 때부터 첫 번째 공부할 때부터 해놓게요. 자, 환경 기초시설, 폐기물 처리 및 더러운 거 처리한다 그래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폐차장, 하수도,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이에요. 더러운 거 처리하는 거.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자, 우리 올해 장 맞아가지고 강남이 막 물이 넘치고 막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빗물을 처리하는 이런 처리 시설이 당연히 강남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또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도 이것도 환경 기초 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환경 기초 시설 5개는 지금 외우자 그랬죠? 어떻게 외워요? 그냥 외우는 거야. 폐, 하수, 빗물. 폐, 하수, 빗물. 환경 기초 시설은 폐, 하수, 빗물. 환경 기초 시설은 뭐가 있다고요? 폐, 하수, 빗물. 폐, 하수, 빗물. 이번 시간에는 요 처음에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머지는 머릿속에 이미지 이렇게 딱 기억하시고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폐, 하수, 빗물. 자,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기반시설을 이렇게 딱 정해 놨어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임. 그러면 도로는 기반시설이죠? 자, 도로는 기반시설이죠. 그죠? 근데 우리 서울시가 도로는 제가 기반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서울시가 여기다가 도로 놓겠습니다. 라고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이게 기반시설인데 이걸 당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서울시가 여기다가 공원 조성하겠습니다. 공원은 기반시설이었잖아요. 자, 여기에 공원 조성하겠습니다. 라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요. 관리계획 결정해. 지금 우리가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배우고 있잖아요. 기반 시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하냐면 이 기반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당의 지역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그 시설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정리. 자,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기반시설을 당의 지역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그럼 시에서야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죠? 자, 군에서는 군계획시설 합쳐서 도시군 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그래서 다시 도로가 있는데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자, 서울시가 여기다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도시관리 결정했어요. 공원을 여기다 조성하겠습니다라고 서울시 도시관리 결정했어요. 그러면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기반시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이다. 자, 그래서 시험에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다시 한번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뭘 이야기한다고요?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용어를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이 기반시설을 지상, 수상, 당의 지역의 지상, 수상, 공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지상이나 수상이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해야 됩니까? 이런 기반시설을 정한 이유는 중요하니까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기반시설을 지상, 수상, 공중, 지하에 설치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돼요.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자, 그래서 뒤에서 이제 나중에 기반시설의 설치와 설치된 기반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뒤에서 이제 자세히 또 배울 겁니다. 일단 기반시설이란 도시 형성의 기초가 되는 시설인데 우리 법에서는 기반시설 종류를 열거하고 있더라. 근데 그 열거된 게 7개로 또 불과되더라. 근데 이런 기반시설이 당해지역에서 관리계획 결정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고 별도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른다. 이 관계를 이렇게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이 있는데, 자, 또 정리할게요. 자, 이런 게 다 기반시설이잖아요. 폐기물, 처리시설, 의료시설, 도로, 하천, 공원, 녹지, 그죠? 이런 시설이 수도, 이런 철도, 학교, 뭐 이런 것들 다 너의 기반시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반시설 중에 뒤에서 뭘 배울 거냐면 공동구 배울 거예요. 공동구가 뭡니까? 공동구란 전기, 수도, 가스, 이거 도로예요. 도로인데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하시설물을 뭐라고 해요? 공동구다. 그래서 지하에 이렇게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통신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하시설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동구다.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이렇게 터널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전기도, 수도도, 가스, 통신도. 그럼 공동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자, 우리는 우리 구도심 지역은 이 지상에 전봇대 있죠. 전봇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어때요? 도심 미관이 좋아요? 안 좋아요? 도심 미관이 안 좋죠. 물론 겨울철에 눈 오고 그러면 참새가 앉아 있고 그러면 낭만적이고 막 그런 건 있잖아요. 그렇지만 별도로 이렇게 미관 안 좋아. 그래서 요즘은 도시 개발이 되는 이런 지역은 지상에 이렇게 전봇대 없어요. 다 지하로 들어가지, 땅속으로. 그죠? 근데 지금은 지중 매설을 합니다. 땅속에다 매설을 해요. 근데 공동구가 설치되지 않는 예전에 구도심 지역들은, 자, 구도심 지역들은 도로 밑에 단독구로 들어가 있어. 단독구로. 자, 도로 밑에 이쪽 도로가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에는 수도관이 지나가고 또 이쪽에는 수도관이 지나가고 여기에는 통신선로가 지나가고 여기 이제 도로가 밑에 있는데 단독구로 다 매설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통신선로 들어가고 또 여기에는 수도관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따로따로 이렇게 다 도로 밑에다가 매설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 발생? 어떤 데 가보면 1년 내에 도로 공사하고 있어. 한 번은 수도 때문에 까가지고 도로 공사하고 있고, 한 번은 통신선로 때문에 도로 공사하고 있고, 한 번은 수도관 때문에 이렇게 도로 공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개발이 되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금 세종시 같은데 일기 신도시 일산 같은 데는 이게 공동구가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지금 요즘 만드는 이기 신도시나 이런 데도 있죠. 인데는 다 이 법에 의해서 이게 단독구가 아니라 공동구가 이렇게 딱 설치가 됩니다. 처음부터 도시 만들 때 공동구 만드는 게 좋지. 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하에다가 공동구를 만든다는 건 많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개발이 되는 지역은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공동구를 어떻게 설치하고 설치된 공동구는 누가 관리할 것인지 이 뒤에 이 파트에서 이제 자세히 배울 거라는. 근데 공동구도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공동구란 용어만 정리합니다. 공동구란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해요. 지하. 그래서 공동구는 지하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보시고. 공동구도 아까 기반시설이었죠? 자, 그런데 기반시설이 아까 쭉 열거됐죠. 근데 기반시설 중에 광역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이라는 이야기예요?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반시설이죠? 여기서 있죠. 기반시설 중 그랬잖아요.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에요. 근데 뭘 광역시설이라고 합니까? 자, 예를 들면 광역시설은, 광역이란 말은 자, 여기에 시가 있고 군이 있어요. 자, 이 시 안에다가 도로 넣는 건 이건 광역시설이 아니죠. 그런데 광역시설은 2개 이상의 관할구에게 걸치는 시설. 2개 이상의 기반 시설 중에서 이렇게 걸치는 시설. 이런 2개 이상의 관할에 걸치는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시설이 걸치는 시설이잖아요. 자, 이런 시설을 우리는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반 시설 중 2개 이상의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해서 2개 이상의 관할구에게 걸치는 시설. 이런 시설들이 우리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광역시설이잖아요. 인천에 있는 검단 신도시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지하철이라든지, 그죠?
자, 이런 시설들이 광역시설이라는 거.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시설. 예, 걸치는 시설이 광역시설이죠. 광역시설이다. 근데 예, 인천시 안에서만 돌아가는 인천의 1호선, 2호선 이것들은 광역시설이 아니죠. 인천 안에만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걸치거나 그리고 공동으로 이용한 걸치는 시설이 광역시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걸치는 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자, 우리 여기 인천이다. 그러면 인천 공항이 있잖아요. 외국에 날아가면 다 인천 공항 가서 밖으로 나가야 돼. 이 공항은 인천 시민만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2개 이상의 시군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광역시설이에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항이라든지 항만 공동으로 인천 연안부도 있죠. 물류가 나가려면 부두가 이런 커다란 이 배가 정박되어 있는 항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항이나 항만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공동이요. 그래서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가 필요한 시설로서 2개 이상의 관할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2개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광역시설이라고 부른다. 지금 용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D파트, 이 파트에 가서는 공동구는 누가 설치 관리하고 그리고 광역시설은 누가 설치 관리할 것이냐. 아까 앞에 있던 일반적인 그런 기반시설은 설치는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별도로 공동구는 설치 관리 어떻게 하고 광역시설은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뒤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용어 공동구라는 말 그리고 또 이런 광역시설이란 말 이런 용어를 정리를 딱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구기사.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 설치. 그래서 서울시가요, 여기다 폐기물 처리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관리계획으로. 자, 그렇게 지구기사. 자, 기까지 배웠어요. 지구기.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지구. 자, 여기서 이제 볼까요? 용어 정리 좀 할게요. 이런 기반시설이 있는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아까 무슨 시설요?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관리계획으로 서울시가 여기다 도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설치 관리 결정했어요. 그럼 이 시설이 무슨 시설이라고요? 자 이게 기반시설인데 이게 관리계획 결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인 이야기죠. 그러면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하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게 관리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고 도시군 계획시설, 관리 결정된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한 사업을 무슨 사업이란다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쉽게 말해서 이게 폐기물 처리, 관리 결정된 폐기물 처리하고 종합우리 설치하고 도로 놓고 하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수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용어 정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지금 용어 정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가 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용도적, 정해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거주, 상업, 공장들을 섰고 그리고 또 도로 이렇게 설치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 도시 공간이 부족하네. 그럼 뭐 해야겠어요? 우리 위례 신도시도 만들고 마곡지구 만들고 검단 신도시도 만들고 해야겠죠. 그런 사업을 무슨 사업? 신도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한다고요? 도시개발사업. 자, 그래서 관리계획으로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정해요. 어디에다가 서울시가 어디에다가 언제쯤 여기를 신도시 만들겠습니다. 정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개발 사업이란 것은 여기를 이렇게 신도시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적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개발 사업, 단지 시가 조성한 사업. 자,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우리 사항, 그죠? 그런데, 이 구도심 지역, 이 지역은 건물이 이미 들어섰는데 시간이 흘러 불러오면 건물이 날아가서 노후 불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미 개발된 지역이니까 다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반설도 새로 깔고 또 건물도 다시 짓고. 이걸 뭐라고 나왔어요? 기반설도 다시 확충하고 건물도 새로 짓는 것을 재개발. 자, 재개발. 자, 재개발.
그런데 자, 이 지역은 지금 아파트 단지인데 이 기반시설은 양호한지역이야. 양호한지역인데 건물이 시간이 흘러서 너무 낡았어요. 아파트가 낡아졌다니 무너지게 생겼어. 그러면 건물만 다시 짓는 걸 뭘 한다고요? 재건축.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재개발은 기반시설 확충도 하고 기반시설 확충도 하고 그리고 건물도 새로 짓는 게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건물만 새로 짓는 게 재건축이고. 자, 그러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을 퉁쳐서 뭐라 한다고요? 정비사업. 자, 그래서 관리계획 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재개발, 재건축 하겠습니다라고. 이게 지금 낡은 지역이잖아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관리 권력이 정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관리계획으로 어디 만들겠습니다. 어디 재개발, 재건축 하겠습니다라고 서울시 도시관리. 인천시는 인천시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들을 이렇게 다 정하고 있어요.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막 사업이 나오고 있어요. 신도시 만든 사업을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을 정비사업. 그리고 앞에서 3번 뭐 나왔어? 3번에. 기반시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도로고 공원이고 이런 기반시설 있잖아요. 자, 공원인데 여기다가 공원 조성하겠습니다. 자,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아까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했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이건 앞에서 3번에서 배웠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자, 그러면 3번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나왔고 4번에서 개발사업, 정비사업 나왔죠. 이 세 개의 사업을 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 세 개의 사업을 우리는 뭐라고 또 부르냐면 도시군계획사업이다. 그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트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무슨 사업을 말한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여기 도로 놓고 공원 조성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그리고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또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이 세 개의 사업을 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계획사업이다. 자,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무슨 사업?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 세 개를 말한다. 최근도 이것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은 이 세 개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 아니, 그 말인데요, 선생님. 자,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요. 자꾸 그런데 자꾸 보고 하면요. 나중에는 이게 구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더라도, 그런갑다 하시고 나중엔 정리가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들으면서, 아니,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면 안 돼요. 자, 처음에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다. 그래서 관리기 내용의 여기는 이제 토지, 지역, 지구, 구역을 지역에서 토지를 규제하는 것이죠. 행위 규제하는 것이고. 기가 나왔던 게 아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나왔고, 사가 여기서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나왔잖아요. 요 세 개. 여기 있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개를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도시군계획사업.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은 이게 지금 도시군관리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사업이 주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계획사업이 주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용어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앞에서 우리는 이런 개발 사업도 있고 정비 사업도 있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그래서 여기 땅 택지 개발해서 건물이 막 들어설 적이고 여기는 드러내고 다시 예쁘게 기반시설 설치하고 이렇게 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개발이 되고 정비가 되는 이런 특정한 지역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이런 이왕 이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이고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지역인데 여기에다가 또 별도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서 이제 기할 것은 시험 용어 정리. 자, 우리가 이게 서울시가 뭔 지역이에요? 서울시가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대상 지역이죠.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은 아까 관할구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전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일부에. 자, 이 지역이 아까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이고, 그러면 여기도 서울시 일부잖아요. 자, 이 지역의 일부, 또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지역이에요.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야. 그럼 여기는 또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일부잖아요. 이런 지역에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 이런 일부에 대해서, 여기 포인트는 일부입니다. 여기를 시험에 전부라고 나와요. 일부에 대해서 이 지역의 기능 정진, 미관 개선, 양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우리 무슨 지구 하면 그 안에서 수립되는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동네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A 동네가 있고 B 동네다 그러면 A 동네 지구 단위 계획과 B 동네 지구 단위 계획이 내용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뭐 같으면 그냥 한 번에 다 땡 치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과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과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틀려요.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우리 동네에서 수립되는 계획이다. 그러면 여기 지구 단위 계획, A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이때는 이 지구 단위 계획대로 여러분은 개발행을 해야 돼요. 또 여기서도 B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지구 단위 계획대로 B지구 지구 단위 계획대로 수립해야 돼. 근데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원래 상업지역이면 뭐 노후호텔도 찍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노후호텔 안 된다 그러면 이 지구에서는 숙박시설이 안 돼요. 용도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 B지구는 여기는 숙박시설 된다 그러면 여기만 숙박시설이 돼요. 그리고 또 지구 단위 계획은 또 어떤 거냐면 여기 건축계획. 자, 용도지역은 토지의 용도와 그리고 규모 제한만 하고 있지. 이 지역에 건물이 지어질 때 건물의 배치는 어떻게 하고 형태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또 대물의 색깔은 어떻게 하고 이러고 구체적으로 상세한 디테일한 건축 계획은 용도 지역에는 없거든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에는 그런 게 나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평면적 이용뿐만 아니라 입체적 이용 규제까지 한다. 입체적 이용 규제라는 게 건축 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떤 지역들 가보면요. 어떤 지역들은 이 지역이가 지금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근데 1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못 짓거든요. 그래서 전원주택이 들어서가 다가구가 들어서는데 마치 보니까요.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외벽의 색깔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 뭐 외벽의 색깔들이 건축주는 다 다른데 색깔들이 다 비슷비슷해. 그건 뭘 때문에?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 지역에서는 건물 짓 때 외벽은 어떤 걸로 지어라 막 이렇게 정해놨거든. 그러면 거기에 그 세 개에 맞춰진 대로만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토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됩니다. 자, 그러면 필드가 하면 실제 지구 단위 계획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맞는 지구 단위 계획대로 개발해야 하고 여기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 지구 단위 계획대로 개발해야 해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니까 나중에 막 건축 기준도 완화해주고 합니다. 이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기억할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 정부에다가 수립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A지구, B지구, C지구 동네에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우리 동네 계획이다. 그죠? 근데 다른 계획과 차이가 이런 건축에 관련 디테일한 상세한 계획들이 이 안에는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큰 특징은요. 필지별로 다 정해놔요. 이 땅에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여기 A 필지, B 필지가 있는데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건폐는 어떤 건물 지을 수 있고 건폐는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고 이 지역의 배치는 형태는 색채는 어떻게 하라고 디테일하게 필지별로 굉장히 세부적이고 구체적 상세하게 설명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이런 디테일한 계획이다. 상세하고 구체한 계획이다. 뭐가? 건축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도시군 관리기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더라. 이렇게 개념상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일부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우리 동네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 동네하고 옆 동네는 내용이 같을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능, 미관, 양환, 기미관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획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게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관리계획에서 지구기사지에 대한 용어를 쭉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국토계획 및 이용한 법률이죠. 이용 파트예요. 자, 여기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